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소스는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요. 여기에만 특별히 보내드려야 되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 걸고 얘기를 하지만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 드렸겠냐. 돈 벌려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미안해 죽겠어요 애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사장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애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야. 나도 나름대로 멀리 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달 사이에 데이터만 갖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저보고 이제 사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그냥 저희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응원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여태까지 투자한 거 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백종원. 아니 이 양반이 대체 뭔 잘못을 했나요? 제가 뉴스를 잘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뭐 연일 하루에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만 제가 그럼 몇 가지 일단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심차게 우리가 햄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백종원이 만든 햄, 그래서 백햄 이걸 출시를 했는데 타사 제품보다 비싸요. 예, 그런데 마치 비싼 것을 내가 조금 할인한다라고 해서 할인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출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비싼 햄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물건 아니냐. 왜? 다른 유사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더 떨어져요. 그럼 애당초 왜 비싸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비싸게 처음에 매가를 걸고 할인하는 척하고 파는 건데 마치 할인이 여러분께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위장한 행동 아니냐?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니냐라는 행동이라는 게 일단 백햄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그 동종 제품, 타사 동종 제품을 보게 되면은 훨씬 그 돈육 함량이 많고 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돈육 함량이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비싸고 할인했다는 가격이 그래서 빡치신 거구나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런데 마치 그것도 할인도 내가 이제 이 순환을 빨리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할인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할인해봤자 이게 품질과 가성비가 안 나오는 제품인데 쉽게 말하면 할인 자체가 기만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축제를 이제 더본코리아라든지 백종원 측에서 나서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주최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 식품 전문 기업이나 식품 전문가로서 보여줄 수 없는 행동들이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떼약볕에 트럭 위에 돼지 생고기가 그냥 방치돼 있다라든지. 안 되지 그러면은. 사진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과 주스 같은 것들을 파는데 이제 농약통에 담아가지고 물론 농약이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농약통에 담아가지고 이제 농약 뿌리는 그 분무기에다 이제 주스를 판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은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산 거죠.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근데 평소에 하던 뭐 요리 프로라든지 경연 프로라든지 이 골목 식당 같은 이런 프로에 나가서 음식에 대해서 갖춰야 될 수많은 예의 또 식품 안전 법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얘기했으면서 재료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식재료를 취급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또 그 LPG 통, 가스통이 사실은 이제 화기 옆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 현장에서 이제 불 옆에 놓고 LPG 통이 위치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안전에 대해서도 불감증 아니냐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소방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이제 받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고 최근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임원이 채용 면접 2차까지 통과한 지원자를 따로 불러내서 마치 이게 면접인 양 속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여기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뭐 그 임원은 뭐 인사 조치는 됐습니다만. 이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기강 문제라든지 이건 총체적인 난국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연일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 문제의 배경이랄까 이런 걸 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작년과 지금 올해 백종원 회사가 달라진 점이 뭐냐? 상장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더본코리아가 이제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장 공모가는 34,000원이었고요. 네. 상장 첫날 5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지금은 얼마냐? 예. 27,800원 선이에요. 예. 정확하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더본코리아의 현실이 아니냐. 5만 원을 호가하던 회사가 어떻게 반토막까지 떨어졌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리가. 네네네. 일단은 상장 자체가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어쩌면 섣부른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더본 코리아가. 예,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는 뭡니까? 예를 들면 상생, 뭐 서민적인 이미지,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이 뭐냐? 본사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점주가 갖고 있는 그 가맹점과의 상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장을 해버리면요, 여기서 삼각구도가 새로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없던 주주가 생겨버리죠. 수많은 일반 주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익을 더 많이 내. 그래야 우리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 그리고 그 이익으로 배당도 많이 해줘. 네. 이런 얘기를 주주들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네.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그 의견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주, 가맹점을 착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맹점주와 상생을 얘기하다 보면 회사 이익이 좀 덜 남게 되겠죠. 예. 그럼 주주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사가 주주와 가맹점주 사이에 끼게 되면서 네. 삼각구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상장을 통해서. 네네. 그러면 기존에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던 상생의 이미지라든지 점주와 네. 같이 가겠다는 이미지, 그게 경영 철학으로 그대로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요. 그렇구나. 상장이 되면. 예. 그래서 도대체 시장에서는 왜 상장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백종원 씨가 주가를 뻥튀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섣부른 개인적 탐욕, 욕심 때문에 네. 회사를 어려운 구도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을 보니까 한 4,800억 정도가 나고 있는데 네. 4,800억 매출 중에서 대충 2,950억, 약 3,00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정도 매출이 뭐냐면 이른바 상품 판매예요. 뭐냐? 더본코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 예를 들은 거 본 겁니다. 휴지, 네. 매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양념 이런 거를 다른 데에서 삽니다. 사 와서 가맹점에 파는 겁니다. 네. 이게 상품 판매 매출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뭡니까? 물건 떼다 팔기죠. 물건 떼다 팔기 매출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총 매출 4천 한 6, 700억, 800억 내외에서 예. 3,000억 정도가 물건 떼다 팔기니까 예. 이거는 뭐 식품 회사야, 요리 회사야, 유통 회사야라는 비판이 사람들이 그 적어도 백종원 브랜드의 예. 제품이라면은 뭐 햄이라든지 네. 백종원의 레시피가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렇죠. 있는데 네. 떼어오는 거면은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좀 더 내라 이런 압박을 좀 받을 때 이것은 아주 손쉬운 이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뭐냐면 10,000원짜리 떼다가 점주들에게 11,000원에 팔았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점주가들이 사면 그 9,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제 10,000원짜리를 사주는 건데 여기다가 11,000원을 10%만 올리잖아요. 네. 앉은 자리에서 매출 10%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주들이 상장 이후에 불안한 지위에 계속 놓이게 되고 본사는 떼다 팔기 유혹에 점점 더 놓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그러네. 이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좀 더 들어가 보자면 백종원 브랜드를 보면은 지금 25개 브랜드나 있어요. 브랜드가요. 그 제품이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많은데. 제품 말고도 무슨 저기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점도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브랜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뭐 커피하고 있는 백다방 예.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새마을 식당 예. 그런 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콩 반점 그렇지. 이런 게 홍콩반점도 이런 게 맞아요. 이제 상위 3대 브랜드라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시는데 예.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라고 해서 이름도 못 들어본 브랜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 그런 게 25개나 있고요. 예. 총 점포는 약 3,000개인데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요 3개 위에 있는 제품들이 거의 60-7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여 개 또는 뭐 15개 정도 이하에 있는 브랜드들은요.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거 아니냐. 아.
제품 관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느 브랜드라고 하면 또 그거에 있는 점주분들도 피해를 보실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예.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직영점과 가맹점 매출이 0이에요. 그야말로 방치돼 있는 브랜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뭐냐? 어떤 음식이 뜬다. 예를 들면 뭐 탕후루가 뜬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스테라가 뜬다. 무슨 음식이 뜬다.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있을 때 네. 백종원 씨가 잘하는 건 뭐냐? 뜨고 있는 음식을 딱 트렌디하게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나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별도 브랜드로 짠하고 앞에 백종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백종원 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뭐 우리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 백종원 매운탕 이렇게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런칭을 유행에 맞게 딱 하고 제가 백종원입니다라고 홍보를 쫙 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쫙 퍼뜨리고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음식이 뜬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쫙 퍼뜨리고. 그런데요. 지금 탕후루 유행이 좀 시들해졌죠. 예전에 많이 있던 음식들, 유행이 많았던 음식들, 유행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점포를 쫙 만들고 유행이 지나고 나면 관리 안 하고 점포가 쫙 만들고 퍼지고 나면 관리 안 하고 맛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돈 벌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방식으로 쭉 성장해 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노이즈가 덜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처럼 해. 이럴 거 아닙니까? 또 뭐 만들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다 팔기 영업이 엄청 이게 매출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으나 또는 브랜드의 뭐 가치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매장이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어쨌든 떼다 팔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상장이 되고 나니까 주주들은 그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 내수 경제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딱 유행을 잡아가지고 저 백종원입니다 하고 쫙 퍼뜨리면 지금 창업이 안 돼요. 지금 창업을 돈 들고 달려들겠다는 내수 시장이 아니에요. 안 달라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쫙 퍼졌는데 이게 안 퍼지네. 이건 주들 입장에서 뭡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회사 아닌가? 점포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는 거고요. 또 점주들 입장에서는 뭐냐? 예전 같으면은 쫙 달라들고 내가 백종원 이름 보고 이름 보고 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너 이름 보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 브랜드 방치해? 왜 레시피 개발 더 안 해줘? 왜 본사 홍보 더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쫙 성장했는데 이제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봤더니 주주들은 그렇게 계속 하라고 그러고 시장은 그걸 안 받쳐주고 하자니 이제는 점주들도 항의를 하면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있는 거라도 좀 잘 키워보라고. 그렇죠. 뭐야 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느 쪽으로도 운신이 쉽지 않으니까 성장은 정체돼 있고 사회적으로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상황에서 노이즈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구조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매장이 아니라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품마저도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고 뭐 함량이 떨어지고 특정한 어떤 뭐 제품을 아직도 팔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특정한 제품 뭐 마시는 음료라든지 소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닌 원액에다가 물만 타가지고 결국 하는 건데 사실 이제 희석품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등등등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 잘하는 백종원 씨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백종원 씨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피디님이나 저도 백종원 씨는 뭐라고 그럽니까? 백종원은 뭐라고 그래요? 백종원 이름으로 큰 회사니까요. 이제 뭐냐? 예전에 쭉 성장할 때는 백종원이라는 이 창업주의 이 유명세가 분명히 득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요 말만 나오면 백종원은 뭐래? 백종원은 어때서라고 하니까 이게 오너 리스크 단계로 넘어갔어요. 오너 리스크 단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유명한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흑백 요리사라든지 또 각종 프로에 나가면서 음식에 대해서
코치를 한다든지 예. 경영 방식에 대해서 코치한다든지 예. 남을 평가하면서 예. 뭔가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게 오너 리스크가 돼서 아. 돌아옵니다. 왜냐? 아이고야. 야, 너는 어떤 방송 보니까 무슨 소스와 무슨 음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던데 예. 니네 브랜드 무슨 음식 보니까 그거 같이 쓰고 있더라. 예. 라든지 예. 아까 우리 예산시장 얘기했습니다만 화기와 이거를 뭐 멀리하라 그러더니 너는 현장에서 그러고 있더라. 그다음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너가 어떤 뭐 신메뉴인 것처럼 이런 소스를 추천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당신 브랜드에서 그런 소스가 음식으로 나와서 출시하더라. 혹시 방송에서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코치한 게 아니라 예. 너희들이 출시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미리 코치를 빙자해서 예리하네. 얘기한 거 아니야? 예리해.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예. 이제 선의로 한 행동이든 뭐 코치를 위해서 한 행동이든 심사를 위해서 한 행동이든 그 백종원 씨의 수많은 언행들이 이제 본사에 리스크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는 오너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1대1로 만나서 백종원 씨가 예를 들어서 불만을 풀었을 수도 있겠죠. 아, 점주님 뭐 죄송합니다 라든지 네. 방송국에 가서 이건 그런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넘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왜 이게 오너리스크냐라고 제가 이제 자꾸 상장 얘기를 하냐면 가맹사업법에 이제 이런 법률이 있어요. 예. 본부나 임원에 어떤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서 그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로 이어진다면 이제 본사 너도 손해배상해라라는 조문이 생겼어요. 네. 뭐냐? 이제는 백종원 씨의 언행 때문에 점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생기면 이제 바로 즉각 손해배상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성장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상장 회사가 되다 보니까 가맹사업법도 꼼꼼히 봐야 되고 오너 리스크도 없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회사가 진입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고민 없이 급하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많은 노이즈들이 전부 다 공론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총체적 난국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것까지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더본코리아의 생산직 여성의 평균 임금과 네. 남성 임금을 비교했더니 여성 평균 임금이 3,230만 원인데 남성 임금은 6,760만 원이에요. 2배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당신 회사 말이야 성평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공격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을 자르더라도 네. 당연히 남성 임금이 높죠. 왜냐하면 네. 고위직급도 많고 예. 뭐 수당을 많이 받는 일에 아무래도 남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성별 평균 내면 남성이 많습니다만 예. 2배 이상 나는 회사는 2배 없어요. 이상 나는 거는 뭐 그거는 없어요. 예. 보통 여성 임금이 70% 언저리거나 적으면 60%인데 네. 완전히 더블 속화 나거든요. 예. 이거 옛날에 인식 못했을 거예요, 더본코리아. 예. 근데 이제는 왜 이걸 비난을 받느냐? 예. 이게 공시 대상이거든요. 상상이 됐으니까.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선의로 예. 뭐 코치했던 행동들, 예. 선의로 내가 뭐 햄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 이런 행동들. 예. 그다음에 유행이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점포를 쫙 퍼뜨리는 게 회사도 살찌고 뭐 이런 것들. 네. 또는 뭐 여성 임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나니까 그 수많은 노이즈들이 전부 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다가오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이제는 소비자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죠. 상장 회사다운 사회적인 책임을 보여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노이즈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과 이 체질 개선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상장을 섣부르게 욕심에 따라서 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즉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완전히 상장법인다운 네.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내부 통제, 준법 강의, 본사도 철저하게 모든 법률에 의거해서 투명 경영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백종원 씨도 더 이상 본인의 유명세를 위해서 네. 많은 방송에서 노출하는 게 이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예.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본적으로 환골탈퇴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백종원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방송을 멈출 수도 없고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저께 일단은 본사가 대국민이라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예, 공개 사과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뼈를 깎는 각오로 황골 탈퇴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인사 시스템도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원산지 관리도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게 실천이 돼서 체질이 바뀌는 모습이 일단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많은 부분 사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실망한 것은 그동안 선한 이미지 그래도 욕심쟁이 기업가가 아니라 네. 서민들이라든지 정말 골목길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줬던 건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햄 논란이라든지 예. 또 어떤 특정한 소스 같은 것들을 뭐 미리 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어떤 특정한 메뉴를 미리 팔려고 방송을 이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백종원 씨가 갖고 있었던 독보적인 이미지라든지 선한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좌절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장 회사를 넘어서서 사실 국민들이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도 방치되어 있는 그 수많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 예를 들어 연돈 볼카츠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제2의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왜 이 매장을 내놓고 본사는 관리를 안 해주느냐, 예. 비슷한 매장을 또 내줬느냐, 그리고 레시피 개발이 없었느냐, 그리고 이제 특정한 점주들에게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브랜드 하실래요? 라는 제안한 것들이 좀 논란이 돼서 그럼 뭐 대리점 돌려막기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방치돼 있는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안 돼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체질 개선,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깔끔하게 필요합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네. 백종원 사태.